김병우 교육감 삼선 수성이냐, 인물 교체냐.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그 정도로 외부 활동, 정치 활동에 좀 적극적이시죠. 지휘력이랄까, 뭐 굳이 말하면 정치력이랄까 예. 이런 부분에서 상당하다고 봐요. 삼선을 수성을 하려면 여러 가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일제고사 폐지나 영도시 폐지, 그다음 혁신학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적극적인 성과를 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아쉽다는, 혹시 좀 비판적인 평가를 하실 만한 부분이 좀 있는지. 많죠. 저 같은 경우는 많습니까? 예. 12년 차를 한다 그러면 그런 그랜드 비전에 대해서 한번 세울 때가 되지 않았나. 처음부터 까기 시작해요. 어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최용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내년 지방선거 6월 1일 네. 여기 충청북도 교육감 선거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야, 근데 지금 이제 1년이 아직 안, 이제 1년도 아직 안 남았는데 네. 이제 많이 시간이 좀 지났는데 벌써 예비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또 네. 거론되고 있어서, 그런데 보니까 또 그분들이고 또 저분들이 저분들이고 나온 분들이 또 나오고 항상 거론되던 분들이 그러긴 네. 하긴 하던데, 네. 근데 여하튼 이분들이 충북 교육계를 좌지우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분들 얘기 좀 여쭤보려고 예. 합니다. 김병우 교육감의 삼선 수성일까, 인물 교체일까, 이게 말이 잘 안 돼. 인물 교체일까. 벌써부터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히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갑니다. 차기 충북 교육감 선거 누가 뛰나입니다. 우선은요, 인물들 거론하기 앞서서 네. 지역 교육계 분위기 좀 궁금하거든요. 네. 벌써 이쯤 되면은 물 밑에서 막 이렇게 좀 이쪽 저쪽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뭐 우리 김 아나운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년 6월달에 지방선거에서 뭐 교육감 선거도 같이 치러지잖아요. 예. 교육감 선거는 여타 지방선거와 달리 정당이 개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하. 시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출마하는지도 잘 모르고 투표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하, 그렇지만 교육감이라는 지위와 권한은 상당히 높고 막강하죠. 그 도내 의전서열로 봐도 도지사, 도의장 다음에 의전서열 3위이고 아하. 그 예산도 교육청의 예산도 도의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예. 예산이나 인사 권한도 막대하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교육감 자리에 도전하는 이들은 항상 넘쳐났잖아요. 이번도 이제 차후에 살펴보겠지만 이번도 도전자들은 넘쳐나는데 예. 뭐 그걸 앞서서 이제 주요한 관전 포인트, 그럼 내년 6월에 있을 교육감 선거의 주요한 관전 포인트를 미리 말씀드린다고 하면 예. 김병우 교육감이 2014년, 2018년 재선에 성공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3선에 성공을 해서 유중의 미를 거둘 것인지, 아니면 아하, 예. 새로운 도전자가 당선이 돼서 새로운 교육감 시대를 열지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선의 유종의 미라고 말씀하신 거면은 교육감도 똑같이 도지사, 뭐 시장 군수처럼 3번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그렇군요. 마지막 3년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상황이군요. 예. 네, 설왕설래를 말씀하셨는데 예. 아마 이 교육감처럼 설왕설래가 많은 선거도 없을 겁니다. 일반 정치인들보다. 오. 왜 그러냐면 많아요? 단일 직역이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일 직역 직군이잖아요. 아, 그렇기 예.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하고 약간은 동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학부모들, 내 자녀를 둔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또 관심이 있을 수 있고, 예. 이 단일 직업이기 때문에 어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약간의 칸막이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안에 폐쇄성 때문에 더 치열함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설왕설래가 훨씬 많은 가운데에서 예. 우리가 방송에서 한번 다뤘지만 올 연초에 예. 김병우 교육감께서 사실상 그 삼선 도전을 어떤 선언까지는 아니지만 의미하는, 암시하는, 강하게 암시하는 그런 언행이 있었잖아요. 각 교육지원청을 방문하면서 옛날로 치면 연두순 시절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미 삼선 도전에 대한 게 기정사실화됐고, 당시에도 예. 줄 세우기냐 뭐냐 이런 비판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또 맞아요. 돌아보면 작년에 이광재 의원한테 네. 이광재 의원으로부터 충북 교육의 질이 뭐냐 하고 이제 강하게 또 비판을 받은 그 직후였잖아요. 이렇게 보면 설왕설래로는 그 어떤 정치판보다 가장 뜨겁게 설왕설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하시니까. 까기 시작해요. 어이구. 아니, 그 얘기 하시니까 작년에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뭐죠? 저 수능 시험 일주일인가 열흘 앞두고선에 뭐 일간지하고 인터뷰하다가 네네, 그 맞아요.
다음 선거에 나아가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가 엄청 또 얘기 네, 말씀 많았고 지금 설왕설계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지역의 교육계 쪽에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서열, 줄서기, 막 이합 집산, 막 이런 게 그렇죠. 엄청나게 막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누가 교육감이 되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지 칸막이처럼 예. 교사 사회라고 할까요? 교사 사회에서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본인의 인사나 권한이나 자리나 뭐 이동이나 이런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교사 사회에서는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요. 농담 하나 드리면 네. 보통 이제 정치의 계절이 오면 출판기념회를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근데 출판기념회는 공식적으로 어떤 액수를 신고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아, 예. 근데 출판기념회 가장 많은 액수가 거치는 선거가 어떤 거냐? 교육감 선거예요. 교육감 선거라는 오. 거죠. 물론 액수를 안 밝혔으니까 알 수는 없어요. 알 그냥 수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농담으로. 왜냐하면 단일 직역 직군이기 때문에 거기서 밉보이거나 어떤 소외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런 그 마음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몰린다는 전에 거죠. 모 교육감 같은 경우는 저기 뭐 다른 직군에 출마 선언했을 때 예. 경찰까지 출동해서 교통 정리를 하고 그 저기를 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정말요? 내기 위해서 몇십 미터 줄까지 섰다고 할 정도로잖아요. 이야. 과연 어떤 예비 주자들이 거론되는지 한 분 한 분 좀 우선은 진보교육 뭐 이게 정당은 없습니다만은 많이들 회자되는 얘기들로 김병희 교육감은 진보교육계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우선은 보수 진영 쪽의 주자들을 먼저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분들은 보수 진영이라고 하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싫어요? 아 그렇죠. 중도라고 중도? 하시면 좋아하실 것 중도? 같은데. 여튼간에 이제 그 경쟁자로 언론에서 이제 자주 거론되는 분은 보통 세 분인데 김진균, 복명중 교장 선생님 있고, 예. 그다음에 심의보 충청대 명예교수, 그다음에 윤건영 전 교대 총장 이렇게 세 분이 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김진균, 복명중 교장 이분은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 어떤 분입니까? 일선 여러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을 역임했고 교육청의 관료도 몇 년간 하셨죠. 체육계 출신이라는 얘기, 체육계 출신인가? 체육계 선생님 출신. 체육교사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교사 그래서 체육계 출신이. 인맥도 상당히 넓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 체육계가 뭐 위계질서나 이런 게 좀 그 단합력이 좀 세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체육계 쪽에 영향력을 상당히 있다라는 아하. 것은 유리한 점이 될 수 있겠죠. 아 그래요? 네, 지난 2016년에 이제 충북 교총 그 회장에 당선이 됐죠. 교총 회장도 네네, 역임했었어요. 네네. 아.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무슨 교장이나 교감 이런 출신이 아닌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굉장히 오. 파급력이 있었던 거고 아, 더 큰 게 그렇군요. 2018년에 이제 그 전국에 이제 교총이 있잖아요. 저 네. 서울 가다 보면 양재동 왼쪽에 큰 빌딩도 있잖아요. 잘 몰라요. 근데, 예. K 무슨 호텔이라고 맞아요. 그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보면 이제 전국의 교총 회장이 있고 또 각 지역의 교총 가운데 협의 회장이 있거든요. 예. 보면 적십자도 보면 적십자 옛날에 총재라고 불렀었죠. 예. 적십자 총재가 있고 각 지역별로 이제 적십자 회장이 있는데 네. 그들 가운데 또 협의 회장이 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그 교총의 각 지역별 협의 회장에 당선이 됐거든요. 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런 지휘력이랄까, 뭐 굳이 말하면 정치력이랄까 예. 이런 부분에서 상당하다고 봐야 돼요. 김진균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현직 교장임에도 외부 활동에 상당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그 정도로 외부 활동, 정치 활동에 좀 정치 활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적극적이시죠. 근데 아마 그 당시는 현직 교총 회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만두고 나오기 어려운 면이 있었을 것 아하. 같고요. 예. 아 그런 상황이군요. 근데 이제 보통 교육계가 보면 항상 이 교육감 선거에서 김병호 교육감님도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보면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님 대 어떤 대학 교수 출신 분들 이런 이제 구도들이 있잖아요. 아. 보면 그래서 사실은 어떤 예선전을 치러볼 때 그 서로 양측 간에 굉장히 팽팽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두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아, 심의보 교수는 낯이 익습니다. 여러 번 그렇죠. 김병호 교육감과도 매치가 있었었고. 신부 저기 전 충청대 교수 현재 명예교수로 계신데 충청대 명예교수로 계신데 초중 고등학교 교사를 거쳤고 대학교 교수까지 하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신 예, 분이죠. 예. 지난 말씀하신 대로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단일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떨어졌죠. 지금 현 그렇군요. 경북에 떨어져서 낙선한 경험이 있죠. 예. 첨언 드리면 굉장히 다양한 경력을 갖고 계세요. 교대에서 조교 생활도 하셨고, 어허. 네, 또 일반 대학 교육대학원을 가셔가지고 또 석박사 하셨고, 예.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거죠. 예, 그리고 또 교계에서 아마 교회 장로님도 하시면서 종교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으시고, 대표적으로 이제 저 사회복지 쪽에 이제 예, 워낙 유명하게 예, 예. 자리를 잡으셔서.
충북 전체 이제 사회복지에 관련된 일에 파급력이 상당하십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시의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위한 경력은 완전 엄청 좋으시네요. 여기저기. 근데 이제 좀 아쉬웠던 게 이제 지난번에 그 김병우 교육감하고 2018년도에 붙었을 때 이제 네. 어려움 그 산고 끝에 이제 단일화를 하셨는데 그렇죠, 황신모 총장하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단일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2.8% 정도를 얻으셨는데 그게 물론 적은 득표가 아닙니다. 엄청. 예, 근데 이제 많죠. 김병우 교육감이 57%를 얻으면서 전국 최다 득표를 기록했거든요. 그러고 거꾸로 이제 심의보 교수님께서 아쉽게도 단일화를 했는데 충청권 4개, 대전, 세종, 충남까지 해서 그게 이제 최저 득표율이 된 거죠. 뒤집어서 팽팽한 지난번에 교육계는 굉장히 팽팽한 접전이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고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팁으로 가져야 될 게 네. 정당 선거는 기호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를 들어 민주당 1번, 저 국민의힘 2번 이런 식으로 기호가 정해지잖아요. 예. 교육감 선거는 기호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투표 용지별로 로테이션이 돼 있어요. 어떤 거는 김병우 교육감이 맨 처음에 올라오고요. 있고. 어떤 거는 예를 들어 심의보 후보가 이제 맨 처음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2018년도 당시에. 네. 아마 그거는 이번에도 이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똑같을 텐데 그래서 누가 농담을 해요. 예를 들어 2명 나오면 2분의 1, 3명 나오면 3분의 1은 거저먹는 표다 이렇게 농담을 해요. 왜냐하면 맨 앞에. 후보를 잘 모르면 맨 앞에 걸 찍어가지고 요 차이가 있다는 걸 꼭 이해를 하고 보셔야 아니 됩니다. 그것을 왜 심의보 교수 말을 하는데 왜 아니 지금 다 전반적인 얘기로. 진짜 지금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의보 명예교수 같은 경우는 예. 2018년도에 보수층에서 오매불망 바라던 정말 단일화를 이뤄서 진보와 보수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희망이 부풀었는데 예. 14%포인트 차로 상당한 큰 격차거든요. 예. 그걸로 현 교육감한테 김병우 교육감한테 패했기 때문에 실망감이 여전할 건데 다만 이거 심의보 교수 측에서는 그때 쌓은 인지도가 이번에 효과를 발휘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번 선거는 이길 자신이 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태죠. 그 뭐 뚜껑을 또 열어봐야 될 일이긴 실제로 하지만. 이제 그 벽보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실제 벽보를 붙여본 사람과 그냥 이렇게 말로만 알려진 사람과 완전히 다르다는 게 이제 정치판에서의 속설인데.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신 교수님 아니신가요? 네, 그렇게 예. 보면 심의보 교수님께서 지난번 출마해서 43% 가까이 얻었다는 건 굉장히 큰 자산이죠. 틀림없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분 중에 또 한 분이 윤건영 청주교대 전 총장이시죠. 네, 지금 현재는 교수. 일반 교수로 계시고. 예, 이분 거론 또 되더군요. 윤건영 전 청주교대 총장 같은 경우도 지난 선거에서도 거론됐었죠. 예. 2018년도에도 유력한 경쟁자로 거론이 됐는데 본인이 출마를 고사해서 출마를 못했고 이제 교대 총장을 그만두고 일반 교수로 돼 있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충북 교총 회장을 역임하셨죠. 예, 네, 그 그렇죠. 앞전에 이제 역임을 하셨는데요. 예. 아까 이제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육감 선거는 특이하게 이제 초중등 그 교사하고 초중등 교사와 대학 쪽하고. 이런 게 이제 예. 있어서 초중등 쪽에 해야 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많거든요. 네네, 맞아요. 근데 특이하게 이제 아까 심의보 교수님도 초중등 교사를 거쳤다고 돼 있는데 윤건영 총장님이 먼저 대치 중학교 교사를 했어요. 대치 중학교 교사를 했고 또 중학교 도덕 교과서 금성 출판사에서 나온 도덕 교과서 저자예요.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 도덕 교과서를 다 그렇기 지었어요.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청주교대 총장이라는 자리가 청주교대 교수를 27년 하셨죠. 오래 그러다 하셨네요. 보니까 초등학교 그 제자,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얼마나 많이 양성을 많이 했겠어요. 양성을 그래서 아마 윤건영 그 전 총장님의 큰 자산은 뭐냐면 그런 논란이나 어떤 상대방의 공격 내지 이런 논란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다. 초중등을 교사도 해봤고 또 실제 그렇게 많은 교사를 길러냈고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아까도 잠깐 최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선거에서 왜 나와지 안 나왔냐? 맞아요. 거론됐었는데. 그때 좀 자신감을 갖고 나오지 왜 안 나왔냐? 네네. 이렇게 이제 많은 어떤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뒤집어서 보면 김진균 교장 선생님하고 비슷했을 것 같아요. 교대 총장이 그때 한 2년쯤 했을 때 같은데 임기가 한 2년여 남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건 정치적인 판단인데 뒤집어서 보면 만약에 그때 출마하셨으면 임기 안 마치고 나왔다고 두 번 하면 엄청 뭐라고 했을 거거든요. 아마 윤건영 교대 총장의 가장 유리한 점은 아마 청와대에 있는 참모하고 이름이 똑같다는 점. 그 부분도 유리한 점이 될 거예요. 부러워해 이름만 똑같습니다. 네네네. 그 예상되는 경쟁자들도 있잖아요.
예상되는 경쟁자. 그렇죠. 전에 그 2018년도에 출마를 했던 황신모 황신모 전 청대 총장 교수, 같은 경우는 총장, 예. 어떤가요? 그분은 출마할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최근에는 뭐 그렇게 많지 않으신 걸로 듣고는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마 단일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산고 그렇죠. 같은 양측 진영 간의 갈등도 있고 그때 당시 이제 묘하게 심의보 그 충청대 명예 교수님과 같은 초중고 대학교까지 동문이라고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됐었죠. 실제 고향이 이제 흥덕구에 다 같은 고향이고 그래서 굉장히 아마 정신적인 충격도 있으셨고 또 진영 간에 그 함께 참여했던 분들 간에 어떤 내홍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예. 이번에 출마한다라는 말씀은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지면상에서 보니까 김양희 전 충북도의회의장 예전에 얘기 있었었는데 요새는 안 하시는 것처럼 표현이 돼 있던데 경력 다 되시고 당적 없으시니까 충분히 출마하실 수 있으세요. 가능한데. 네. 근데 근데 일단은 뭐 외적으로는 이 안 하신다고 돼 있죠. 도의회 의원 하실 때 이제 그 교육감에 대해서 완전히 날 세우는 아주 명연설 맞아요, 등으로 맞아요. 이제 워낙 예. 그 유명세를 타셨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사람들의 잠재적 기대감 그런 게 또 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또 한 분 더 있죠. 네, 조동욱 도립대 교수 같은 경우도 교육감 조동욱 자리에 도립대 충북 도립대 교수님이요. 네. 저희 한판에도 초대 멤버였잖아요. 그죠. 네. 조동욱 예. 교수님도 교육감 선거의 자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네. 최근에 그 대통령 선거에 올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캠프에 본인이 대통령 나간다고요? 그렇진 않고 특정 후보 캠프에 활동을 하면서 아, 거기 그래요? 조력하느라고 아마 교육감 선거는 출마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조동욱 교수님 교육감 출마 얘기를 네. 본인 입으로 하신 거예요? 이렇게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적으로 만났는데 예. 출마할 생각은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능성이라는 게 뭐 정치가 진짜 생물 같아서 특정 지금 캠프 진영이라고 하셨는데 그 특정 분이 잘 되시면 혹시 또 그 유명세를 입어서 내년에 그런가? 또 도전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나. 그럴 수도 있겠다. 어머나. 시기적으로는 어머나. 급박하지만은 그 예, 3월부터 네. 6월까지 3개월 정도 왜냐하면 시간이 후보 있으니까. 결정이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단 말이죠. 시도지사 같은 경우도 올해 결정을 거의 다 안 한다 이거죠. 정당들이 다 내년에 이제 대선 끝나고 할 거란 말이죠. 아하. 왜냐하면 미리 결정하면 열심히 선거를 안 뛰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끝나고 한다고 보면 이 시도지사도 뭐 그때까지는 어쨌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니까.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그런 말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야, 정말 놀랍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이 3선 도전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 거고 네, 네. 김상열 교육장, 네, 네, 네. 음성교육장 얘기가 예, 좀 음성 나오던데. 교육지원청 교육장이시죠. 이게 기존에 이제 예. 그 시중에서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제 굉장히 측근으로 알려져 있었고. 김병우 교육감의 측근? 네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현 집행부에 이제 굉장히 그래도 영향력이 큰 분으로 알려져 있었고 예. 지금은 음성 교육장이신데 일각에서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거론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 예. 본인이 직접 나서서 뭔가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아마 그 것보다는 부분은 지금 이제 김병우 교육감께서 건재하게 이렇게 있으시기 계시기 때문에 때문에. 아마 쉽진 않겠지만 아하. 어떤 혹시나 뭐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예. 뭐 그런 때 이제 또 거론이 되시겠죠. 교육감의 정치 상황을 진보와 보수로 나눈다고 했을 때 김병우 국감 이유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진보 예. 측에서는 그렇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도전할 수도 충분한 가능성은 내재돼 있다고 보여져요. 네. 아, 그렇군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병우 교육감 3선 수성이냐, 인물 교체냐입니다. 사실은 3선을 수성을 하려면 여러 가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가능할까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렇게 여쭤보려 했더니 벌써 변호사님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말씀을 안 하셨는데 표정이 좀 보이셔가지고 엄청 그러세요? 가능할까요? 네.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김병우 교육감 뭐 두 번에 걸쳐 재임을 했지만은 큰 가오가 없었다는 게 대체의 평가인 것 같아요. 제 평가가 아니라 대체의 평가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도 그때부터 일기를 시작했는데 예. 일제고사 폐지나 연구시 폐지, 그다음에 혁신학교, 그다음에 고교 입시제 변경 등 이렇게 기존에 있던 교육의 근간을 바꾸는 데 매진을 했었고 대체로 예. 성과를 냈었고 예. 그다음에 2기 때 2018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이시종 지사와 갈등이 많았었잖아요. 무상급식 문제, 고등학교 무상급식 문제하고 맞아요. 자사고 문제로 네네. 갈등이 있었지만 원만하게 해결을 했거든요. 아하. 그리고 처음 학교로라고 그 유치원부터 아, 막 전산. 입학과 신청 뭐 이런 걸 다 전산 시스템으로 하는 거, 예. 온라인 시스템으로 하는 거였는데 이것도 유치원 측에서 반발이 있었지만은
그 원만히 해결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1기는 아마 굵직굵직한 정책 위주로 기존의 정책을 바꾸는 거였고 2기에는 갈등을 봉합하는 데 많이 매진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적극적인 성과를 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변호사님 말씀은 지금 이제 무난하게 하셨다는 말씀인데 네. 무난하게 했다는 말씀은 뒤집어 보면 무난하게 대단히 잘한 것도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그 아까 예를 들어서 영재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그 과연 제대로 해결이 된 거냐라고 보면 그냥 사람들 기억 속으로 보면 그냥 대충 미봉책으로 넘어간 거죠. 삼각형. 예, 삼각형이죠. 정확히 보면 그런 것들은 해결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과연 수월성 교육이냐, 일반 평준화냐, 뭐 등등에 있어서 논란에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많이 다뤘지만 꼭 뭐 명문대학 가는 것만을 어떻게 숫자로 볼 수 있는 거냐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자존심도 있고 과연 그러면 평준화 돼야지 일반적으로 그냥 평준화 되는 게 학생들한테 행복한 거냐. 이 문제도 이제 가장 강하게 돼 있었고 여기 학생의 교육권, 예. 학생의 행복 추구권, 학생 조례, 학생 인권 이런 반면에 또 뭐가 있냐면 한쪽 편에서 교육하는 교육자들의 또 교사들의 인권 이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강한 반론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까지 맞춰서 본다 그러면 과연 굉장한 성과를 낸 게 있느냐 뚜렷하게 보이는 건 없다. 무난할 수는 있다. 예. 그런데 뚜렷하게 뭘 잘했다고 볼 수는 없다. 뒤집어서 보면 선거로 돌아오면 아마 기존에 소위 이제 범보수 또는 중도 아까 표현했듯이 예. 이쪽 후보군들께서 8년 전, 4년 전과 같은 그런 어떤 그 홍역 예.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에 무난하게 단일화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해볼 수도 있다. 경쟁자들이 만약에 김병호 교육감을 정책적으로 만약에 비판을 한다고 하면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평준화냐 수월성이냐 교권이냐 학생 인권이냐 따졌을 때 네. 뭔가 그에 걸맞는 대안 반대되는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이걸 정책적으로 만들지는 못해요. 평준화를 하면서 수월성 교육을 좀 소홀히 했다. 그다음에 뭐 학생 인권을 강조하면서 교권 추락을 조금 방기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막상 본인들이 또 된다고 해서 정책 기조를 근간적으로 기본적으로 바꿀 수 있냐? 그러지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 교육감들의 대체의 지금 교육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됐다. 거기서 조금만 수정을 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얘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체적으로 진보 교육감 물론 뿐만 아니라 김병훈 교육감도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개별 사안에서 보면 단적으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우리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오창 그 여중생들 사건에 있어서 예. 위클래스나 위센터 등등의 이제 유기적인 정보 공조 체계 이런 것들이 안 되면서 사실은 이제 김병국 교육감이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사과도 아니고 이제 유감표명이라는 단어를 뭐 흔한 저기 일본 사람들이 애매하게 쓰는 거 있잖아요. 통념의 서기 어쩌고 이상하게 하잖아요. 예. 죄송하다가 아니라 그냥 유감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죠. 그런 건에 대해서 윤건영 전 교대총장, 심의보 명예교수 등등이 이제 성명을 발표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예. 이런 건 이제 개별 사안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 부분에서 최 변호사님께서 아까 그 김병훈 교육감의 성과 부분들을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쉽다는 혹시 좀 비판적인 평가를 하실 만한 부분이 좀 있는지. 많죠. 저 같은 경우는 많습니까? 예예 아니 수월성이냐 평준화냐에서 그냥 일반 보편성이냐에서 네. 저는 굉장히 강한 회의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일반 보편적인 걸 당연히 추구하지만 다름에 대해서 다르게 할 부분들이 예.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서 외국어 고등학교나 예. 어떤 과학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전향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예. 몇 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 현재 들어서 충북이나 청주의 교육의 도시 이런 부분 많이 퇴색은 했지만 예. 그래도 청주하면 뭐냐 물었을 때 여전히 일본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교육의 도시란 말을 많이 하는데 네. 그에 따른 랜드마크 하나를 만들지 못했다. 왜 교육의 도시인가에 대한 예. 그 랜드마크를 만들지 못했다.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외국 학교를 영입을 하든 어떤 특구를 만들어서 교육 특구를 만들어 하든 이런 거에 대한 그랜드 비전 이제 8년 차까지 하셨으니 만약에 그렇죠. 12년 차를 한다 그러면 그런 그랜드 비전에 대해서 한번 세울 때가 되지 않았나. 제가 1년 전에 그러시지. 우리 예. 충북교육청을 평가할 때 했던 말 똑같은 말인데 그래요? 몇 번 사용한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예. 교육도시라고 하면 그에 걸맞는 인프라나 무슨 축제나 최소한 축제라도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청주는 교육의 도시란 관념이 박혀 있는데 점점점 그게 사라져 그냥 없어지는 거.
그러고 보면 최근에 최 동문회장 무슨 개인정보 수집 관련해서 또 구설수에 오른 적도 있어서요. 그 구설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최근에 보면 이 상당부의 정정순 의원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개인정보 부분, 그 누구나 개인정보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물론 이제 교육청에서는 해명을 했죠. 역시나 해명을 할 때 단어를 제가 자세히 보니까 유감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역시나 죄송하다가 역시나, 아니라 예. 다 이제 자료는 파기했다. 우리가 홍보 목적으로 어떤 교육 행정에 대한 그 홍보 목적으로 학부모회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까지 같이 해서 수집한 거다라고는 하지만 예. 오비일학이잖아요. 왜 하필 그때 각근을 왜 고쳐매고 신발끈을 왜 고쳐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총동문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학교 운영에서 학운이나 학부모회 이상 예. 그만큼 그 이상 그 막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총동문회 자료, 개인정보까지도 알 필요는 있어요. 예. 저는 학운이나 예, 예. 학부모회처럼 알 예. 필요는 있는데 다만 이제 그 학운이나 학부모회와 달리 총동문회는 비공식적 사적 모임이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적으로 시기적으로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만약에 시기적으로도 좀 고려를 하고 절차적으로도 개인의 동의를 받는 등 뭐니 절차를 취했어야 되는데 네. 시기적으로 절차적으로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아주 궁금해지는 그런 또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끝내기 한 판으로 오늘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또 그럼 사파로 좀 준비해요. 뭐를 또 준비를 하셨어요? 보수 교육자나 보수 교육단체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진보 교육감들이 자편한 교육을 하면서 교육의 무대를 정치 무대로 만들고 있다. 교실 학생들을 정치로 이끌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예. 사실상 그 구체적인 비판의 근거나 자료는 내놓지 못하거든요. 결국 전교조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데올로기적 선동에 불과한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예. 결국 뭐 교육을 정치 논리, 진영 논리로다가 정치 무대로 만드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은 예.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손가락질을 할 때 세 손가락은 자신을 향하고 있거든요. 진짜 교육을 정치 무대로 만드는 사람들은 진보 교육감, 정교조 출신의 교육감이 좌편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그걸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손가락을 저일 수도 있고요. 또. 손 대고 그린 거예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네네. 지금 이제 저희가 사실은 가득합니다. 방송을 하면서도 저희가 이제 진보 교육감이다, 보수 교육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네. 그 자체가 실제 잘못된 거죠. 지금 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보수냐 진보냐 뭐 여러 논란을 하는데 백년지 대계 관점으로 예. 맨날 얘기해 보면 네. 결국은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도 결국에는 거기에 뭔가 잘하고 있어요. 굳이 이념 노선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예. 아이들은 아이들에 맞게 성장을 하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이념 노선으로 우리가 교육을 재단하고 또 아이들을 재단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다.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예. 새롭게 이제 교육감이 되시는 분들은 정말 그런 탈 노선을 해서 충북 교육을 제대로 살리는 교육감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입생 뭐 환영을 축하합니다라는 플래카드가 빛이 발해가지고 실제 신입생을 없고 막 이제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막 보내왔는데 어떤 예비 주자들께서 또 내년에 우리 교육 가족들의 신임을 얻게 될지 궁금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